자, 이번 시간에는 그 익스트루드 기능을 배워볼 건데요.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이 기능은 어떤 섹션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섹션을 돌출시켜주는 기능이에요. 돌출해가지고 형상을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인서트에 보시면 인서트의 디자인 피처에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자, 그리고 툴바에 보면 툴바에도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이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인서트의 디자인 피처에 익스트루드를 실행을 해 보면은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이 창이 나오죠. 창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첫 번째 이 스텝에 보면 섹션을 선택해라 라고 나와요. 셀렉트 커브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큐라인에 보면은 여기에 섹션을 선택을 하거나 또는 스케치를 할 수 있게끔 평면을 선택하거나 이렇게 하라고 나오죠. 이게 뭐냐 하면 섹션이 없으면 여기 섹션이 없으면 스케치 기능이 들어가서 스케치에 가서 눌러보면 스케치를 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떠요. 그죠? 창이 나오고, 이 스케치를 해가지고 돌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고, 여기 있는 스케치 버튼을 누르면, 자, 요거는 익스트루드 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나오니까, 자, 이 버튼이 있다 그러면 스케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고, 그 옆에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커브를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커브를 선택하는데, 이 커브에는 뭐가 포함돼요? 엣지가 포함이 됩니다. 엣지.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서리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커브가 이런 커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2D로 그린 이런 커브를 얘기하는데, 엣지도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지금은 섹션이 여기에 있으니까 이 커브를 이렇게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커브를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이 커브를 섹션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돌출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형상을. 자, 돌출을 시켜주는데, 돌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돌출하려고 하면, 자, 방향이 필요합니다. 방향. 자, 어딘가로 돌출될 건지 방향이 있어야겠죠. 자, 두 번째가 얼마만큼 갈 건지 그 거리 값이 있어야 돼요. 돌출하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값이 있어야 돼요. 값. 자,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로 제어가 되는데, 지금은 뭘로 되어 있냐면 여기에 디렉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방향을 지정하게 돼요. 디렉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방향을 지정한다. 방향 지정하는데, 이때 보면은 이 벡터 메소드가 있는데, 이 벡터 메소드에서 여러분들이 방향을 지정하면 되지만, 아직 이 벡터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어요. 그죠? 배우지 않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페이스 플랜 노멀이라고 하는 이 기능과, 그죠? 페이스 플랜 노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섹션을 선택했을 때 이 2D 섹션이 가지고 있는 기본 방향이 있어요. 이 방향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이 기능, 페이스 플랜 노멀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방향을 잡거나, 또는 XYZ, 현재 WCS를 기준으로 해서 X축 방향과 Y축 방향, Z축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XYZ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WCS가 있죠. 이 WCS를 참고해서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돌출을 시킬 수가 있다. 밑에 보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마이너스 Z라고 하면 마이너스 Z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페이스 플랜 노멀이라는 이 기능과 그 다음에 XYZ라고 하는 이 방향을 정의하는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Z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Z방향으로 돌출되죠. 자, 그러면 여기 X방향으로 돌출시키면 얘가 형상이 돌출이 될까요? 자, 지금 X방향이나 Y방향으로 돌출을 하려고 하면 돌출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섹션이 겹쳐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커브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Y방향으로 돌출을 하려고 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시트 바디 형태로 돌출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마찬가지로 이 하나의 선을 X방향으로 돌출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되죠. X방향으로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돌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선택을 하고 Y나 X방향으로 돌출을 하려고 하면 마찬가지예요. 여기 섹션이 이게 일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돌출이 되지 않습니다. 자, Z방향으로 돌출을 하겠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리미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 리미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스타트 리미트와 엔드 리미트가 있는데, 스타트 리미트는 그러니까 어디가 되냐면 섹션이 기준이 돼요. 섹션이 항상 0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섹션이잖아요. 이 섹션이 항상 0이다. 지금 디스턴스가 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섹션하고 이 돌출되는 시작점하고 같은 위치에 있죠. 여기에다가 5다라고 입력하면 섹션에서부터 5mm 떨어져서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왜? 섹션이 0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다라고 얘기하면 입력하면 어떻게 돼요? 섹션에서부터 더 내려가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5mm 내려가서 생성이 됩니다. 자,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돌출되는 양 엔드의 값을, 이 엔드의 값을 30mm다 라고 입력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0에서부터 30까지 돌출이 됐기 때문에 이 돌출된 형상의 두께는 30이죠. 예. 섹션에서부터 10mm 띄워서 돌출시키겠다라고 하면 결과물은 20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값을 입력해서 돌출되는 거리를, 돌출되는 값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방향과 디스턴스로 제어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금 밸류로 되어 있는데 밸류가 아니라 시메트릭이나 until next, 그 다음에 until selected, until extend, 스로 오류에 있는데 이따 다른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불리언 옵션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현재 none으로 되어 있죠. none으로 되어 있고 밑에 unite, subtract, intersect. 인퍼드는 뭐예요? 이거 옵션이 이런 기능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조건이 맞으면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을 자동으로 추정해 가지고 해주겠다는 얘기죠. 유나이트부터 볼까요? 유나이트가 뭐냐? 자,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면 유나이트가 객체가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객체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유나이트는 이 두 개를 합쳐주는 거예요. 유나이트가 합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리드일 때 가능한 거겠죠. 그 다음에 서브트랙은 뭐냐면, 자, 서브트랙은 객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겹쳐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 원래 있던 객체가 이거고, 그러니까 얘가 타겟이고 얘가 툴이 되면 빼버려요. 그러니까 빠지면 이런 형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섹트는 교차입니다. 교차. 자, 이렇게 네모난 형상이 있고 이렇게 실린더 형상이 있어요. 이 두 개가 교차되면 어디가 남아요? 여기가 이렇게 남아요. 이런 모양이 남는다고. 나머지는 사라지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나이트는 합치는 거고, 서브트랙은 빼는 거고, 인터섹트는 교차하는 거다. 자, 그 다음 드라프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드라프트는 이 돌출하면서 9배를 줄 수가 있어요. 9배. 지금 해보면 현재 none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none이 아니라 스타트 리미트나 from section으로 바꿔주면은 스타트 리미트로 해볼까요? 스타트 리미트로 해가지고 여기에 각도를 1도다 라고 해주게 되면 보면 옆에서 보면 이렇게 9배가 들어가요. 잘 안보이네. 크게 넣어볼까요? 10도다 하면 형상이 좀 망가지는데 9배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옵셋은 이따가 예제를 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죠. 드라프트하고 옵셋, 그리고 여기 있는 불리언 기능을 이따가 보도록 하고,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기능은 섹션을 선택을 해가지고 섹션을 선택을 해서 방향과 그 다음에 돌출되는 거리 값을 입력을 해가지고 자, 이렇게 돌출된 형상을 만들어 준다. 오케이 하면은 이렇게 솔리드 바디가 생성이 되죠. 자, 이 상태는 솔리드 바디로 생성된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닫혀진 곡선, 그러니까 폐곡선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열려있지 않고 폐곡선을 선택을 하면 얘를 돌출을 시키면
솔리드 바디가 생성이 돼요. 돌출시키면 솔리드가 되는데, 이거를 시트 바디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얘를 생성할 때 여기 세팅에 보면 바디 타입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바디 타입에 세팅에 보면 세팅에 바디 타입이라고 있는데, 이때 솔리드가 아니라 시트로 해놓으면은 시트 바디 타입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다음 예제를 열어보죠. 익스트루드 01-1번 이라고 있죠. 이거 열어봅시다. 자, 익스트루드 01-1번을 열어서 디자인 피처에서 익스트루드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섹션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섹션으로 선택을 하고, 돌출되는 방향은 Z 방향으로 해주고, 돌출 방향 Z 방향으로 하고, 리미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밸류로 맞춰 놓으시고요. 그다음 시작은 0이고 엔드가 50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엔드가 50이다. 좀 더 해볼까요? 엔드가 100이다 이렇게 해보죠. 100. 100이다 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불리언은 없으니까 드라프트로 가봅시다. 드라프트에 보면 드라프트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했어요? 돌출되는데 면이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돌출되면서 면이 생성이 되는데, 이 생성되는 면의 각도를 주는 거예요. 면의 각도를 준다. 이걸 구배라고 하는데, 드라프트가 현재 넌이죠. 넌으로 되어 있으면 구배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여기에서 from start limit를 클릭해 봅시다. from start limit가 뭐냐? 구배를 주기 위해서 이게 각도 값이 들어가죠. 각도 값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구배의 기준을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스타트 리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배를 넣는데, 자, 스타트 지금 0이죠. 자, 이 부분을 마이너스 20이다 이렇게 해주면 이 섹션 형상이 이렇게 마이너스 20mm 내려와서 여기에서부터 구배 각도가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이 바닥에서부터. 구배라고 하는 게 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구배를 주는데 내가 10도라고 하는 값으로 구배를 주겠다. 근데 이때에 구배의 기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회전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회전축, 또 회전점이 필요하죠. 회전점. 어디를 회전점으로 찍냐에 따라서 회전되는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여기에서 찍으면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여기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회전하겠죠. 이렇게 회전하겠지? 이렇게. 여기를 찍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이 스타트 리미트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구배가 들어가는데, 구배가 이 밑에서부터 구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구배가 들어가겠죠. 근데 가운데에서 구배를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가운데를 통과하게끔 이렇게 구배가 들어가겠죠. 위에 구배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 기준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트 리미트라고 하는 거는, 자, 얘가 마이너스 20mm 내려와서 시작하겠다라고 정해주면 그 지점에 와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구배가 이렇게 10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10mm다, 플러스 10mm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는 10mm 올라올 때까지는 이렇게 이 섹션대로 올라와서 여기에서부터 구배가 10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from 섹션을 보면 from 섹션은 좀 달라요. from 섹션은 어디가 기준이다? 섹션이 기준이다. 섹션이 기준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트 리미트를 10mm 해놓고 엔드를 10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시작, 그러니까 스타트에서부터, 그러니까 섹션이죠. 섹션에서부터 10mm 떨어져 가지고
얘가 형상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10m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입력한 100mm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이렇게 돌출이 돼가지고 생성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를 탑뷰에서 보면 프롬 섹션일 때는 여기 보세요. 섹션과 여기 엣지가 일치하지 않아요. 마이너스라고 해볼까? 여기를 마이너스 10이라고 해봐요.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왜? 900 기준이 어디라고요? 여기에요. 섹션이에요. 섹션. 섹션. 이 스타트 시작이 아니라 여기 섹션이라고요. 이 섹션에서부터 9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밑에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얘를 탑뷰에서 보면 여기 또한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를 뭘로 맞추면 똑바로 나와요? from start limit로 맞추면 자, 탑뷰에서 봤을 때 엣지하고 여기에 있던 섹션하고 벗어나지 않죠?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옆에서 보면 어때요? 옆에서 보면 10mm가 내려가 있죠. 자, 10mm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부터 9배가 들어가기 때문에 섹션하고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게 되는 거죠. 물론 0에서부터 한다라고 하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from start limit에서 해가지고 자, 10도를 5도를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 5도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9배가 들어가면서 돌출이 되는 겁니다. 돌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두 번째 from 섹션을 눌러보면 from 섹션을 누르면 여기에서 옵션이 하나 더 생겨요. 앵글 옵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싱글로 할 거냐 또는 멀티플로 할 거냐. 싱글로 하면은 값이 이 앵글 값 하나에 의해서 이 나머지 4면, 그러니까 돌출되면서 면이 하나, 둘, 셋, 4개가 생성되잖아요. 측면이. 이 하나의 값에 의해서 나머지가 다 5도로 각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5도로 각도가 들어가는데, 자, 여기 다른 옵션 있죠? 멀티플. 자, 이 부분을 멀티플로 바꿔주고 보면은, 멀티플로 보면, 자, 싱글일 때에는 여기 리스트라고 하는 창이 없었는데, 여기를 멀티플로 바꿔주면 리스트라고 하는 박스가 생겨요. 여기에 눌러보면 지금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돼 있죠? 여기 옆에 이 눌러보면 밑으로 이렇게 펼쳐져요. 그죠? 익스펜드 되면서 펼쳐지는데 이 리스트 박스에 앵글 1, 2, 3, 4라고 하는 게 리스트업이 되죠. 자, 그러면서 뭐가 돼요? 여기 선택하면 앵글 1번 선택하면 여기에 각도가 2도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를 각도를 여기는 5도, 2번은 2도로 두고 3번 선택해가지고 여기를 10도, 4번을 선택해가지고 여기를 20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 그 돌출되면서 각도가 들어갈 수 있는 면에 대한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쭉 나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값을 다르게 주면 그렇게 따로따로 제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 이렇게도 수정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볼 있죠, 볼. 이 볼을 잡아서 당기면 돼요. 당기면 또 따로따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물론 선택해가지고 값을 입력하셔도 되고 볼을 잡아서 이렇게 작업을 하셔도 된다 라는 얘기죠. 자, 싱글로 맞춰둡시다. 싱글로 가고요. 다시 싱글로 맞춰놓고 그 다음에 현재는 프롬 섹션 밑에 있는 프롬 섹션 에이시메트릭이나 시메트릭, 매치드 엔드가 활성화가 안 되죠. 여기는 이 값이 리미트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로 돼야만 활성화가 돼요. 자, 마이너스 50이라고 해볼까요? 마이너스 50이다 라고 입력을 해 놓으면 여기에 앵글에서 다시 눌러보면은 밑에 있는 것들이 활성화되죠. 프롬 섹션, 에이시메트릭, 시메트릭, 매치드 엔드가 나오는데 에이시메트릭은 뭐냐 하면 자, 이게 돌출이 될 때 이 섹션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도 돌출이 되고 아래쪽으로도 돌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때에
위쪽에 있는 각도값과 아래쪽에 있는 각도값을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이시메트릭일 때. 자, 물론 여기에도 보면은 앵글 옵션이라고 해서 싱글이냐 멀티플이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때는 제어해야 될 값이 몇 개예요? 8개죠. 그죠?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우리 그냥 싱글로 할게요. 싱글로 해가지고, 자, 위쪽 프론트의 앵글은 5도하고, 그 다음에 백 앵글은 크게 해가지고 한 20도 하겠다. 20도. 자, 이렇게 입력해가지고, 위쪽의 각도와 아래쪽의 각도를 따로따로 줄 수가 있죠. 자, 오케이 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자, 형상이 만들어졌죠? 그럼 이거를 다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여기 파트 내비게이터에서 익스트루드 2번, 뭐 또는 여기 뭐 3번, 4번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생성된 순서에 의해서 이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번호에 상관하지 마시고, 자, 익스트루드를 선택한 다음에 더블 클릭해가지고 보면 다시 익스트루드라고 하는 이 피처를 수정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그대로 이 값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고, 자, from 섹션에 에이시메트릭이 아니라 이번에는 시메트릭으로 해볼게요. 시메트릭으로 하게 되면은 얘는 뭐냐 하면, 자, 위쪽에 5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밑에도 똑같이 5도가 들어가요. 여기 위쪽의 각도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자, 위에 10도라고 해놓으면 아래쪽에도 10도가 들어가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매치드 엔드는 뭐냐? 매치드 엔드는 시메트릭하고 비슷하긴 한데, 자, 10도를 넣었잖아요. 여기에다가 앵글을, 자, 10도를 넣었는데 밑에도 10도가 들어간 것처럼 보이나? 이거는 각도가, 여기 들어간 각도와 여기 각도를 맞춰주는 시메트릭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 매치드 엔드는 뭐냐 하면, 위에 보면 9배가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위에 있는 엣지의 위치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엣지와 아래쪽에 있는 이 엣지의 위치를 매치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면 이 선이 9배가 들어갔을 때 선이 이렇게 시작하는 선과 9배가 들어가서 위에서 보는 요 선이 이렇게 사각이 2개가 보이죠? 사각형이 2개가 보이는데 요거를 시메트리로 바꾸면 사각형이 3개가 되죠. 그죠? 아래쪽의 각도도 10도로 들어갔으니까. 네, 매치드 엔드로 하면 똑같은 위치에 맞춰준다. 이 위쪽 엣지에다가 맞춰준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 OK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얘를 지워버립시다. 컨트롤 D 해가지고 얘 선택해서 OK 하면 삭제가 되죠. 컨트롤 D가 삭제예요. 물론 선택하고 나서 델리트 키를 누르셔도 삭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익스트루드를 실행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섹션을 하나만 선택을 할 거예요. 자, 이 커브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 선택됐죠? 다 선택됐잖아요. 요거는 셀렉션 바에 보면 여기 멀티 셀렉트 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인퍼 커브로 되어 있죠. 인퍼 커브로 되어 있어서 얘를 스케치로 그렸기 때문에 자동으로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스케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싱글 커브로 바꿔주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간단한 방법. 자, 선택했어. 마우스 오른쪽 싱글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시작은 0이고 엔드가 50이다 라고 하면, 이거는 자, 여기 세팅에 솔리드로 되어 있어도, 바디 타입이 솔리드로 되어 있다고 해도 얘는 시트 바디예요. 얘는 시트 바디예요. 두께가 없어요. 시트 바디 타입으로 생성이 돼요. 이 엣지를 하나만 선택을 해서, 커브를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두께를 주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옵셋 하면 돼요. 옵셋. 자, 여기에 보면 옵셋이라고 하는 스텝이 있죠. 여기 가서 옵셋이 현재 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가지고 투 사이드로, 지금 싱글 사이드는 활성화가 안 되죠. 투 사이드로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섹션을 기준으로 해서 스타트 엔드,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여기가 스타트, 여기가 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를 0이라고 하고 엔드를 10이라고 하면 이렇게 옵셋이 돼요. 이 섹션이 이렇게 옵셋돼서 돌출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어요? 두께가 생겼죠. 이게 생성하면 무슨 타입이에요? 솔리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기준으로 한다? 여기 섹션을 기준으로 해서 0이다. 여기가 0이고 스타트가 현재 0인데 여기를 역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5mm다. 그러면 이 섹션에서부터 뒤로 5mm 빠져서, 그죠? 그 다음에 이 섹션에서부터 10mm 가가지고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께는 15mm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얘를, 자, 여기를 0으로 하고 스타트를 0으로 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돌출을, 그러니까 옵셋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섹션이 하나일 때, 그러니까 이게 싱글일 때 얘가 이렇게 하나의 커브일 때 여기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나와요. 이 화살표를 더블 클릭하잖아요. 방향이 반전돼요. 옵셋되는 방향이 반전돼요. 더블 클릭하면 이 옵셋의 방향이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10으로 입력해 놨더라도 이쪽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시 더블 클릭하면 이쪽으로 또 바뀌죠. 예. 그러니까 요걸로 조절을 하면 된다. 자, 이번에는 시메트릭 해봅시다. 시메트릭은 뭐냐 하면 뭐예요? 대칭이죠. 예, 대칭. 대칭으로 값을 대칭으로 하겠다. 여기를 20 하면 이쪽도 20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번에는 요 4개를 나머지를 다 선택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를. 자, 커넥티드 해가지고 다 선택하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커넥티드 눌러서 다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4개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를 눌러보면 시메트릭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눌러보면 싱글 사이드가 활성화됐죠? 그죠? 싱글 사이드로 해놓은 다음에 보세요. 엔드의 값을 입력을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옵셋이 돼요. 투 사이드로 하면 이렇게 돼요. 양쪽이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다 라고 하면 이 섹션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5mm 들어가고 바깥쪽으로 20mm 옵셋된 이렇게 안쪽이 비어있는 형상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싱글 사이드로 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싱글 사이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옵셋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옵셋 주면 섹션보다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옵셋을 해가지고 돌출을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돌출, 싱글 사이드로 요만큼 더 옵셋해서 돌출한 거죠. 돌출할 수가 있고, 자, 다음 예제를 한번 열어봅시다.